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산업입니다. 다우지수는 34,400 흔들기 정도 나왔는데 여기가 시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흔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등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이후에 살포시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 보시면은 위쪽에서 고점을 이런 식으로 낮추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살짝 걸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34,800 정도만 돌파하면은 이 추세는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단기 하락 추세는 벗겨낼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4,800 넘어가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초에 이제 그 미국장이 휴장이었다 보니까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이 휴식 구간은 취하는 구간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나스닥은 걱정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뭐 편안하게 성장주 쪽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뭐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다. 근데 코스피 2,550 흔들기 정도만 하고 와도 되는데 미국장처럼 이제 시장 영향력을 이제 수급적으로 눌러내리면서 2,500 흔들기까지 나와서 이거 사실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어차피 회복은 된다. 대신 이제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2,550 위쪽으로는 올라와 있고 이번 만기일은 2,650 돌파에 대한 기대감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 돌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2,600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2,600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약하면은 2,600 아래쪽에서 2,600 돌파 시도 정도만 하고 요 아래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한된 상승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넘어가려면은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뭐 3만 계약 이상 정도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보시면은 딱히 외국인들은 요즘에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생 동향만 좀 지켜보면서 9월 FOMC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강해서 지금 바닥에서는 올라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지도 그렇다고 다시 밀리지도 않고 있는 지금은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저희 뭐 AI 로봇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순환매만 나오는 이런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스닥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이 강한 것처럼 코스닥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890포인트 넘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900포인트 생각하시면 돼요. 900포인트 넘어와서 이제 돌파 나온 다음에 생각보다 한 열흘 정도 빨리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지력 테스트 필요하다 했는데 잘 마치고 있다.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890에서 940 정도 지금 기간 조정받는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940 돌파하는 것만 남았고 그 1000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단위가 바뀌니까 살포시 저항은 받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 뭐 여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올해 관심이 많은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30만 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당장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월 안에는 어렵고 일단은 9월이 돼봐야 되는데 자, 이 115만 원을 사실 내일에서 모레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9월 안에 뭐 다음 주였든 다다음 주였든 9월 안에는 이제 130만 원 돌파 시도 가능성이 있고 돌파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오는데 만약에 130만 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더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안에 여기가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9월에도 130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115만 원을 회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요 100만 원 쪽으로 붙어가거나 하면은 요 100만 원 아래쪽 뭐 흔들기 나오는 구간까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는 이제 뭐 112만 원 위쪽, 112만 한 5천에서 100이 112일에 122만 원, 120만 원 위쪽, 이쪽부터 해가지고 해서 125만 원부터 해서 130만 원 사이 요 정도에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뭐 충분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요 100만 원 부근이라고 치면은 한 25%에서 30% 정도는 박스권 대응만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당장은 대응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요 35,000원 넘어간 거 좋고 4만 원 넘어가면서 아주
그 지금 시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살포시 이제 쉬는 구간이 나오기는 했는데 55,000원 돌파 시도하고 하루 조정받고 저점에서 매수 들어온 거 확인하더니 55,000원 다시 넘어갔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6만원 아예 못 넘어가고 65,000원 건드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55,000원 구간 흔들기 정도 나오면서 살포시 실만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 짧게 이제 5만원 손절 잡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 보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종목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이제 포스코엠텍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엠텍이 지금 34,000원 구간에 딱 걸려 있는데 이 구간만 돌파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어제 오늘 돌파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걸쳐만 있는데 34,000원 아예 돌파해서 거래대금 팍 실어주면은 그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31,000원 쪽으로 붙어오면은 31,000원부터 해서 28,000원까지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28,000원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31,000원 쪽으로 좀 붙어오면은 그 구간부터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더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나 아니면은 코스모 화학 요쪽이 대안주로 올 수 있어요. 특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대안주가 될 수 있다. 에코프로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코스모화학이 항상 이제 에코프로가 1등주면 코스모화학이 2등주 정도로 해서 많이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화학은 이제 5만원을 회복해야 되고 4만원은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구간이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4만원 초반 정도, 41,000원 이하 정도로 내려온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모아가시면 되고, 5만원을 돌파해도 모아가셔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가 이제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내년 AI 예산을 1조 2천억 원까지 확대한다라고 발표했죠. 네, 그리고 이제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 펀드 예산도 1조 원 뭐 늘린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민간이랑 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라고 해서 뭐 기존에 좀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뭐 푸른 기술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현대위해랑 협동 로봇 사업 진행하고 있죠. 매출이 좀 꾸준히 나온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10,000원 넘어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푸른 기술은 원래 철도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이나 뭐 이런 쪽에서 철도 쪽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솔트룩스나 뭐 이런 종목들,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스트 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등등 이런 AI 관련주들, 이제 솔트룩스는 45,000원 돌파 시도하면서 이제 5만원 구간 쪽 한번 건드려주고 이렇게 쉬는 모습인데 좋습니다. 이런 종목 모아가는 거 가능하고, 이스트 소프트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죠. 요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18,000원 넘어가면 보시거나 아니면 16,000원 이하 내려올 때 모아가거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6,000원 초반 구간 같은 경우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9만원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9만원 넘어가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고 있는 종목들 이제 대응 전략만 세우고 보시면 되고요. 막 루닛부터 시작해서 이 의료 AI 쪽으로 지금 이제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오늘도 이제 22만 5천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정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22만 5천원 전후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 20만원만 이탈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뷰노 같은 경우도 62,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았죠. 똑같습니다. 루닛이랑 뷰노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푹 쉬다가 오늘 한번 급등을은 보였는데 10,000원 넘어가는데 이건 10,000원 유지해줘야 되고요. 셀바스 AI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25,000원 넘어가 있는데 25,000원만 유지해주면은, 셀바스 헬스케어는 한번 상한가하고 이렇게 쉬는 이런 모양이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요건 추세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셀바스 AI는 지금도 공략 가능 구간. 그리고 뭐 젠큐릭스, 뭐 JLK, 딥노이드, 아이센스, 신테카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안랩, 뭐 데이터 솔루션, CQ샘, 파수 이런 종목들을 움직였는데, 사이버 보안 30조 시장에 대비해서 내년부터 해서 이제 예산을 1조 1천억 투입한다라고 하죠. 2027년까지 1,300억 규모의 사이버 보안 펀드도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자, 안랩 같은 경우가 원래 보안의 대장주인데 정치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안랩, 뭐 데이터 솔루션 이런 쪽은 이제 당장은 좀 패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CQ센이나 이런 종목들 뭐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모니터랩, 뭐 파수,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안 관련주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주들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연말까지 감산 연장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우디가 7월부터 1일 100만 배럴 이상 감산 중, 그리고 러시아도 9월부터 30만 배럴 이상 감산한다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가 이제 관련주들 한번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90달러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 본다라고 하면은 원래 S-오일이 가장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8만 원 넘어가야 좋아질 수 있고요. 뭐 GS나 뭐 SK 이노베이션 이쪽이 대형주 쪽인데 S-오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흥구석유나 이제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테마성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GK, 롯데관광개발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파라다이스 지금 17,000원 쪽으로 수렴하면서 좋은 구간인데 이렇게 모아가시고, GK를 오늘 조금 오르는 듯한데 17,500원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지는 구간이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15,000원 전후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좋은 가격권이니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이런 뭐 코리아나 리더스 코스메틱, 코스메스 뭐 이런 뭐 뷰티 스킨 마녀공장, 연우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최근에 6억 기한 때문에 올라온 다음에 쉬고 있죠. 이런 종목들 다 기회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랑풍선을 비롯한 이제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일동제약이 이제 오늘 이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식약처의 대사성 질환 뭐 신약 후보 물질이죠. 임상일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자, 유럽에서는 이제 노보디스크가 루비통 그룹을 제치고 유럽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선 2032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이 500억을 돌파할 거다. 500억 달러를 돌파할 거다. 기대감이 있다. 시티그룹도 노보디스크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 독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파이프라인이 뛰어난 이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뭐 올릭스, 유틸렉스, 나이백, 뭐 엔젤바이오, 파미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몰리패스도 있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서 뭐 보로노이, 펩트론, 뭐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 뭐 같이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이렇게 섹터별로 좀 뭐 종목들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의료 쪽은 비만, 당뇨, 치매 쪽으로 집중하시고 의료 AI 관련 이런 쪽까지 보시면서 이제 유헬스케어 쪽을 같이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서 지금 시장 보시면 되고, 당장은 지수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순환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반도체주나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은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지금 시장 이렇게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제 저희 채널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